안녕하세요. 경매보험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106회 방송에 대한 지분 경매 수익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방송을 보시고 연락이 왔어요. 뭐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게 창녕에 있는 신당리에 있는 계산면 신당리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그 물건을 보시고 그 근처에 영산면에 계시는 분이 해보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요 서류가 취득록세에 납부한 영수증이고요. 저희가 낙찰을 받아서 등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얼마 전에 잔금 납부하고 지금 한 달 안에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결과 방송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한번 결과를 말씀을 드리기로. 왜냐면 자, 이런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걸로 끝이면 좀 궁금하잖아요.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다행히 또 그 동네에 사신 분이 연락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낙찰을 직접 컨트롤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 물건을.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과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이죠.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이 있는 땅에 지분만 나온 거죠. 이 물건은.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경매에 참여하기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도 다시 한번 난이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대표님이 그때 방송을 하셨어요. 근데 뒤처리는 제가 또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다 뒤처리를 하고 처리를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 한 2주 한 열흘 정도 지났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방송을 저희가 오늘 이제 합니다. 뭐 이런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그러고 마는 것보다 또 결과를 보시면 또 나름대로 즐겁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월 11일 날 SBS CNBC에 저희 대표님 또 11월 17일이요. 날짜 이게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자꾸 혼납니다만, 11월 17일 하루에 3번 해요. 하루에 방송이 똑같은 방송을 4번, 하루에 4번 해가지고 2주 동안 보내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부동산 따라하기라는 타이틀로 제목으로 이렇게 지금 합니다. 새벽 4시 한번 하고 12시에 한번 하고 오후 4시 한번 하고 오후 저녁 9시인가 한번 또 할 거예요. 정확한 시간은 저도 SBS 그 편성표 있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부동산 그 SBS 자회사들이 쭉 몇 개가 있어요. 거기 SBS CNBC라는 그 부동산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 들어가시면 그 방송 시간대가 다시 쭉 나옵니다.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날짜는 11월 17일입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 우리 대표님 방송하시는 그 모습을 컷 찍어서 약간은, 그러니까 사운드도 없이 그냥 올려봤어요. 지난번에 방송을 하셨는데 방송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시더라고. 근데 공중파, 그러니까 방송의 위력이 상당히 세다는 거를 지난번에도 한번 느꼈는데, 우리 대표님 이런 말하면 기분 좀 언짢으실지 몰라도 그분 친구분이 그 방송을 보고 연락을 하셨어요. 대학교 동창이었나 봐요. 그분, 그래서 친구분들도 찾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제 방송을 보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뭐 좋았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막,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방송이 참 유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봐도 유력이 있더라고요. 참 뭐 할만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예쁘게 꾸미고 나갔어요. 지난번에 너무 막 좀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도 이제 방송을 처음 해보는 거라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PD한테 말했어요. 지난번에 너무 빨갛게 나온다. 조명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는 조명하고 실제로 방송국에서 이렇게 보는 조명이 다르더라고요. 내 눈으로 보는 방송 조명은 좀 빨개요. 근데 카메라를 보면 푸른색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파란색이 나와요. 파란색이. 푸른색. 그러니까 우리 눈에하고 똑같은 가시광선에 맞는 그런 컬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ENG 카메라를 찍으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카메라 이거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몇 컷 찍은 거예요. 그게. 그걸 찍어봤더니 그것도 나름대로 또 색깔이 저는 빨갛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빨개요. 참 신기하다 해서 그리고 지난번 방송은 우리 대표님 너무 얼굴이 빨갛게 나와서 제가 PD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너무 빨갛게 나온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채도 조정을 좀 하면 빨간 기운이 사라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번 11월 방송은 어떻게 나올지 또 빨갛게 나오면 또 이야기할 거예요. 빨갛게 그뭐 사람이 이렇게 빨갛게 나오냐고. 그 작가분도 빨갛게 나오는 거는 그 채도 조정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하고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모니터를 또 한번 해봐야죠. 지난번에 방송한 게 SBS, CNBC 이렇게 메인 화면에 가면 저희 방송이 있어요. 다시 보기 근데 좀 거기 SBS는 돈 받잖아. 유료더라고. 그 밑에 보면 또 그 마스터로 저도 SBS 마스터로 저도 마스터로 등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인에 제 얼굴이 또 나와요. 대표님 얼굴도 나오고 그 부동산 쪽에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제 메인 SBS 메인 화면에 제 얼굴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쪽에 부동산 정보라는 카테고리를 누르면 이제 방송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밑에 제 얼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날 전 너무 자기가 너무 못생겨서 자신감이 없어서 방송 출연을 못합니다. 옆으로 서면 뭐 너무 무섭게서 나와서 내가 봐도 무서워서 내가 그냥 저는 그냥 SBS 인터넷 방송만 저는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상파는 지상파인가 공중파인가 뭐 그거는 못 나가겠더라고. 케이블 방송인가 뭔가 자기는 그거는 못 나가겠어요. 난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이게 습관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습관들이. 그래서 저는 계속 유튜브 방송하고 SBS, CNBC에 있는 인터넷 방송만 저는 출연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106회 방송입니다. 106회 방송을 먼저 보신 분들은 이 다음 방송이 오늘 방송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 방송을 지분 경매는 이래서 돈이 됩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고 이번에는 어떻게 결과가 돼서 돈이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결과를 이제 나왔잖아요. 낙찰 받았고 결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칠판에 좀 많이 적어놨어요. 좀 정신없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낙찰가가 2,529만 원을 저희가 낙찰가를 적었어요. 1차에 2,200만 원일 때 저희가 조금 더 올렸었죠. 왜냐하면 이런 물건은 무조건 돈 되는데 그거 못 먹으면 안 돼. 그 다른 사람 300만 원 때문에 못 먹어버리면 배가 무지하게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죠 이거는. 내가 그래서 이 물건은 단독이지만 이 금액을 쓰십시다. 제가 설득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왜 이 금액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그분도 동의를 하시고 이 금액을 썼어요. 그래서 단독이에요. 실제로 단독이에요. 만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봐 겁먹어가지고 이게 쓴 금액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단독으로 먹었어요. 낙찰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날짜인가? 잔금 납부한 날짜가 10월 23일 날 납부를 했네요. 저희가 23일 날 납부하고 10월 24일 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매입을 했어요. 350만 원.
여기 요게 계약서입니다.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네. 요게 그 나머지 지분권자가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거기에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주택을 포함한 금액이 350만 원에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볼게요. 350만 원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 지분, 나머지 지분을 구입한 등기 필증 영수증이에요. 취득세 납부 겸 영수증. 취득세 겸 납부 영수증. 요게 날짜가 10월 24일 날 이렇게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 이 사건의 감정 평가서를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의 2분의 1 금액이 1,600만 원 정도가 감정가예요. 근데 저희가 350에 합의를 봤어요. 주택하고 요 땅 나머지 2분의 1하고 2분의 1이 아니고 49%죠. 여기 51%, 49%니까 51%가 경매 나오고 49%가 남아 있는데 49%하고 주택이 남아 있었죠. 주택은 경매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도 주택이 하나 있는데 주택이 경매는 둘 다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78평이 여기가 159평짜리에서 78평이 경매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요 뒷집하고는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 요렇게 합의를 봤어요. 요렇게. 그러면 이 땅하고 이렇게 사각형 땅이 딱 되죠. 이렇게 직사각형 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가졌기로 하고 요 부분은 아이고야 내가 힘이 너무 세네. 요 부분은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350만 원에. 굉장히 저렴하게 했죠. 원래 사실 이 부분을 살려면 약 1,500 정도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지분 소유자가 2002년도에 구입하셔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냥 서른 의미에서 저희가 설득을 했더니 그러면 350에 합의가 돼가지고 안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이거 토지 사용 이분이 지금 이렇게 주택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토지만 샀기 때문에 이분은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주택 소유자잖아요. 나머지 지분 소유자. 요 부분만큼 사용료를 내야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야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냥 여기서 합의 안 되시면 이 금액이 합의 안 되면 저희가 그냥 여기 이 주택 사용료를 저희가 받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화가 잔뜩 나셨어요. 빈집이고 폐가인데 몇 년째 지금 안 쓰고 있는데 그 집을 어떻게 사용료를 내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어찌 됐든 나머지 지금 51%가 땅인 저희 땅인데 그 땅에 지금 어르신 소유의 주택이 그러니까 등기가 안 돼 있는 집이지만 어르신이 사용하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셔야죠. 그렇게 설득을 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판례를 보여드렸어요. 그 아드님한테도 판례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 선에서 적당히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그쪽에서 다 물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어차피 안 쓰시는 땅 아닙니까? 안 쓰는 집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처리를 할 테니까 자 철거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면 저희가 돈 들어가니까 350이 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350에 매매를 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취득록세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상 취득해가지고 토지 개성명 신당리 4666번지 면적은 105회배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과세 표준에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 458만
986원이에요. 과세 표준액이. 이게 이제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왜 그런 설명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 뒷땅은 여기 주택이 하나 있는데 할머니가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주택은 할머니 사시라고 그냥 놔뒀어요. 상관없으니까 우리 어차피 여기는 이 땅은 세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 필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요렇게 달라 그랬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직사각형 집을 만들었어요. 요렇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땅을 가지고 이제 아직 필지 병합은 안 했어요. 필지 병합을 안 했는데 이제 요 땅은 측량해서 이제 필지 병합을 할 거예요. 필지 병합 신청을 해서 요 필지를 요 필지로 합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택을 요렇게 앉히면 여기가 마당 이렇게 나오는 마당이 되죠. 그리고 여기 풍수가 장난 아니에요. 내 봐도 여기에 시골치고 126가구가 지금 빈집 없이 살고 있더라고요. 현재 살아있는 이게 팽팽팽 돌고 있는 마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매입을 해가지고 1차 마무리를 졌습니다. 자, 구입하는 거는 466번지 지분 2분 나머지 2분의 1 소유자 요 땅 지분을 구입하겠고요. 요 땅 467-1번은 요 지분을 요렇게 저희가 달라 그랬어요. 아, 너무 손가락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자꾸 부러지네. 죄송합니다. 자꾸 화면에서 사라지고 이상해서.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저희가 이렇게 땅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평당 90만 원이에요. 부동산의 매매 대지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건 번호는 2016-77-1번이에요. 저희 어플에서 이렇게 저희 정보에서 보시면 이 처리 낙찰 결과도 다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고 뭐가 또 궁금하실까? 참, 제가 이 낙찰 받으신 분한테 누누이 내가 강조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최대한 예쁘게 자라. 질투나 시골을 사신 분들이 돈이 되게 많아요. 아 진짜 내가 이 마을에 가고도 난 깜짝 놀란 게 1억 5천에서 2억짜리 트랙터를 3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봤어요. 들어간 입구에서 트랙터 3대를 쭉 주차했더라고. 그래서 저거 나는 한 5천만 원 합니까? 그랬더니 택도 하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 한 대가 1억 5천이랍니다. 어떤 거는 2억이 넘더라고요. 트랙터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렇게 돈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 분들이. 근데 여기를 집을 제일 예쁘게 짓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질투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지난번에 무안에도 한번 우리 겪었거든요. 진짜로 그 알프스 스타일로 집을 거기는 230평이었는데 230평짜리를 집을 진짜 알프스 농장 같은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 지붕이 이렇게 해가지고 입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그런 모양의 그런 스타일로 집을 졌어요. 앞에 마당을 잔디를 다 심고 1억 6천에 판매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골에 이런 땅만 나온 물건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해남에도 350만 원 주고 산 땅도 있어요. 그 낙찰 받으신 분 있어요. 그분도 뒤처리 그렇게 다 해가지고 그분도 예쁘게 지었어요. 그거는 원래 그 집은 이발소로 쓰던 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그 비어 있는 집이었는데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도로변인데 그 버스가 다니는 도로변인데 바로 건너편에 이게 바다도 이렇게 보여요. 해남인데 그걸 350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그것도 집을 진짜 예쁘게 졌어요. 정말 예쁘게 졌어요. 그것도 팔으라는데 그분 안 파시더라. 그분은
틈틈이 낚시도 다니고, 조금만 걸어가면 낚시 방파제가 있으니까 낚시하십니다. 그리고 저 거제도에 그 우리 약사님 낙찰 받으신 땅 380평인가 그런데 이게 2억 8천에 낙찰 받으셨는데 바로 방파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뭐죠? 배가 이렇게 접안하는 거 방파제라 그러죠. 그 방파제를 전체를 단도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바로 앞에 땅이에요. 그렇게 해서 삼성중공업이 맞은편에 보이는 경매 우리 사건 보시면 되게 신기한 물건이 있어요. 그 대지를 낙찰 받으셔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이제 뭐를 질까? 거기가 대지예요. 그것도 이것도 대지고 다 대지인데 그렇게 낙찰 받았어요. 네, 해남 거 350만 원짜리는 내가 봐도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 집을. 정말 잘 지어놨는데 뭐 팔으라기도 안 파세요. 그분은 뭐 몇 분이 와서 이렇게 자기가 구입하겠다고 자꾸 그러셨는데 안 파시더라고. 근데 팔고 또 그 근처 또 다시 짓지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뭐 전망이 잘 좋은데 뭐 바다가 보이는 지역인데 뭐 어떡하냐고. 근데 사람들이 지분이라 가면 지분이고 토지만 나오니까 낙찰을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쭉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보셔도 돼요. 진짜로 왜냐면 이 토지 위에 주택이 앉아있는데 이게 경매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또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럼 이런 건물은 이런 물건은 낙찰이 안 받아요. 일단 땅이 감정이 낮아요. 감정이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요 문제만 해결하면 이게 하나로 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감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잘 정상적으로 감정 잘 안 해줘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저가 감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세 뭐 반값도 안 돼요. 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실제로는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감정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8천 정도 감정을 해야 되는 땅을 2,200만 원 감정을 한 거예요. 2,180인가. 그거를 2,500에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집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이 160평짜리 땅이 하나 생겨버렸잖아요. 평당 80만 원만 치자고요. 80만 원만. 평당 80만 원만 치자고요. 이거. 그래도 이게 1억 6천, 1억 5천 넘잖아요. 거기서 4천 들여서 집을 새로 싹 대수선. 이 경우에는 자 이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림이 잘 못 그리니까 좀 이해하시고 보세요. 요 집이 있으면 자, 이 대지만 나왔어요. 경매가. 요 집이 경매가 안 나왔어요. 근데 시골 예전에는 이 미등기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시골에는 가면 되게 많아요. 미등기 건물은 뭐가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없어요. 그런 집이 되게 많아요. 시골 가면 경매 나오는 집 쪽쪽 그래요. 보령에 있는 그 집도 그랬고 옥천에 있는 그 집도 그랬고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런 물건 나오면 타겟입니다. 무조건 삽니다. 그런 거는. 왜? 등기하면 되잖아요. 등기.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자 법정지상권이 다 지난 건물이에요. 이 물건은 철거대상이에요. 철거대상. 이거 철거대상이고 여기 이 물건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대지를 내가 낙찰받으면 이 사람은 완전 쥐예요. 나한테는. 저한테 만약에 내가 이런 물건을 낙찰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한테 쥐예요. 쥐. 난 고양이고. 완전 난 배고픈 고양이고 얘는 살이 통통하게 오는 쥐예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어요. 토지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런 집은. 왜? 얘 법정지상권이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건물이 약점이 뭐예요? 미등기 건물이에요. 등기 있으면은 또 달라지겠죠. 근데 이 미등기 건물이 말이에요. 건축물 대장도 없어요.
이런 거는 완전 뭐 토지 낙찰받은 토지 소유자가 이거는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요 물건은 절대 이런 물건 나오면 겁먹지 마세요. 또 싸요. 엄청 싸요. 뭐 상상외로 싸요. 이런 것들은. 보령에는 560만 원 나왔어요. 지난번에 보령 그거 낙찰 받으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발 그냥 낙찰 받으시라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해보시라고. 할까 말까 그냥 해보시. 야 500만 1000만 원 날린다고 템치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도 딱 남아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 처리해서 거기도 그분은 집수리를 안 하셨어요. 그냥 대충 들어가서 하시더라고. 어떡하겠어요. 내가 뭐 그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고. 근데 이런 땅을 먼저 낙찰받고 요 집이 있잖아요. 요렇게 집이 있으면 요 집은 절대 철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용적률이고 마구 없어요. 지 마음대로 진 땅이에요. 집이에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엄청 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자 농촌에 있는 농촌 지역, 도시 지역 있죠. 자 도시 지역에는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죠. 농촌 주택은 1가구 200평 이하. 200평 이하는 1가구 2주택 적용 안 됩니다. 지금 저 부동산 8.1 대책인가 8.2 대책인가 뭐 나오고 대책 부동산 정책이 막 쏟아지잖아요. 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골에 주택 하나 더 있어도 1가구 2주택으로 처리 안 됩니다. 단 200평 이하여야 됩니다. 그거는 있습니다만 1가구 2주택 포함될까요?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사셔도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철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철거를 했고 다시 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건축허가 받는데 비용도 한 300~400 들어가요. 그렇죠? 그 건축 비용도 좀 추가되고 다 철거하고 다시 지려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지붕만 날리는 거예요. 자, 이 건물에 이제 수리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땅에 주택이 있어요. 땅에 주택이 있는데 이렇게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주택의 3면을 놔두는 거죠. 자,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 잘 소질이 없지만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그려볼게요. 제가 옆모습이 안 예쁜데 어쩔 수 없이 내 옆모습을 보긴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자, 3면, 요면 날릴도 되고요. 여긴 지붕 날리고, 자, 이렇게 그릴게요. 1, 2, 3. 요 3면을 놔둬야 돼요. 철거하시면 안 돼요. 지붕하고 한 면, 우리가 집을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 중에 한 면을 날릴 수 있어요. 한 면은 철거해 버릴 수 있어요. 지붕 철거할 수 있어요. 근데 요 한 면, 두 면, 세 면, 요 면을 놔둬야 돼요. 그리고 요걸 대수선에 하는 거예요. 대수선. 요걸 대수선 허가 받는 거예요. 허가. 이건 그냥 대수선 허가 신청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허가 안 받아도 해도 돼. 시골에 이렇게 뭐라고 안 하냐. 그러니까 누가 꼰질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대수선을 해가지고 여기다 사이딩 붙이면 돼요. 그리고 내부에서 이거를 먼저 외벽을 마음에 안 들면 외벽을 고치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렇게 싸고 내부에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집 면적이
건축물 대장 면적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집 면적이 늘어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등기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등기할 때 예전에 있었던 집 고쳤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대로 고쳤다고. 그리고 요거는 등기를 건축물 대장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 허가 받고 건축물 대장 만들고 등기하잖아요. 이건 등기하고 건축물 대장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건축물 대장 없으면 벌금 내죠. 76만 원이니까 내잖아요. 먼저. 이거는 자, 등기 먼저 했기 때문에 자, 등기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건축물 대장에 자, 농가주택은 벌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이게 농가주택의 장점이에요. 이런 물건 경매 나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자, 토지하고 건물이 이제 내 거 됐어요. 하나가 플러스 돼가지고 자기 소유가 됐어요. 자기 소유가 됐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경매 넣어도요. 이건 정상적으로 감정을 해줘요. 이제부터는 시골 땅값 그 땅값하고 건물 이렇게 감가상각 해가지고 나와요. 근데 외벽이 예쁘잖아요. 자, 창녕에 아까 이 사건 창녕에 작년에 제가 매매된 거를 봤어요. 약 200평짜리가 2억 2천에 매매가 됐어요. 작년에 한 건 매매됐더라고요. 한 건. 집을 보니까 정말 이쁘게 잘 지었더라고. 정말 잘 지었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어요. 우리 국토부에 보면은 실거래가 나오잖아요. 진짜 이뻐요. 집을 얼마나 이쁘게 짓냐예요. 시골 사람들의 질투심을 유발시켜야 돼요. 이 물건은. 그러면 성공해요. 그러면 진짜 돈 싸들 거야. 이분들은 대출도 안 받아요. 아, 시골 사람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대출을 안 받아. 아, 대출 뭐 그까짓 건 뭘 내고 돈 현금 내지 마. 뭐 이런 거 꼭 현금으로 사는다니까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난 시골이 그렇게 돈 많은지 몰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이 지금 2016 타경 771 사건은 난이도가 상당히 그냥 지분으로 나온 것 그러니까 그냥 건물하고 토지 중에 토부지만 나온 경우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낮아요. 이거는 난이도 중에 최고의 난이도였어요. 자, 봐보세요. 지분 소유자가 5명이에요. 지분 소유자가. 그 중에 내가 2개의 지분에 겹쳐 있어요. 그러면 양쪽 지분을 다 정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주택이 안 나왔어요. 주택이 2채예요. 그러면 저쪽 땅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되죠. 이쪽 땅 협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분 병합, 필지 병합을 해야 되죠. 되게 난이도가 컸어요. 이거. 변호사 비용만 해도 거의 한 1,500에서 2,000 들어가야 될 정도로 난이도가 큰 물건이었어요. 실제로는. 근데 350에 다 끝난 거죠. 왜? 서로 다 합의하니까. 근데 합의 안 한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뻗댔다가 큰일 나요. 낙찰받은 사람한테 버텼다가는. 그러면 철거 소송 들어가 버리고 임여 청구 들어가지고 이 집 경매 넣어버려요. 그래서 철거 소송 들어가고 임여 청구 들어가면 누가 사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집만 누가 낙찰 50만 원까지 50만 원 100만 원까지 뚝뚝뚝 떨어져 버리지. 그러면 그냥 내가 낙찰 받아보면 땡이잖아요. 일단은 요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말로 된다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물건은 진짜 어떻게 보면 먹잇감입니다. 먹잇감. 자, 1가구 2주택에도 안 들어가. 대신 여기에 뭐가 중점적으로 하셨죠? 예쁘게 짓는 거.
동네 사람 그 동네에 있는 집 중에 제일 예쁘게 지으면 돼요. 그러면 진짜 사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렇게 이게 옆집에 할머니한테 이거 다쳐서 팔 거예요. 그러면 짓고 있는데 자기가 산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진짜로. 왠지 아세요? 이 집에 들어가면 프라이드, 자존감이 깜짝, 그러지. 아주 막 목에 기부서해요. 이런 집, 좋은 집에 산다고 자기가. 파티도 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부동산 따라하기 SBS CNBC 우리 대표님 나옵니다. 좀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좀 누르고, 그 다음에 제가 참 아프리카 TV 그거 방송한 좋아요 싫은지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실 거 몇 시에 좋은지 했더니 딱 4분인가 필요하시다 그래서 4분 보고 내가 방송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좀 귀찮으시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댓글만 좀 달아주세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만약에 방송을 아프리카 방송에서 실제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아프리카 방송을 이렇게 질문하고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많을 거예요. 그럼 바로 직접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한번 해보시게. 만약에 필요하시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 4분 가지고 내가 지금 고민, 이번 주에 하려고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방송, 아프리카 방송을 시청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좀 부탁 좀 꼭 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